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주의하라 라는 이야기가 지금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토트넘의 다음 상대인 브렌트포드는 어마무시하게 수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사실 수비적인 팀들을 위주로 굉장히 좀 고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큰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토트넘이 이 브렌트포드의 수비 벽을 뚫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애슬레틱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beware. 토트넘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브렌트포드가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토트넘을 보면은 일종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질 때는 1점 차이로 집니다. 뉴캐슬전도 그랬고 뭐 리버풀전도 그랬고 에버튼전도 그랬고 그리고 레스터전도 그랬습니다. 토트넘은 질 때는 굉장히 애매하게 아스날전도 그랬네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여러 가지 패배의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1점 차이로 패배를 한 게 무려 이번 시즌에 12경기나 그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근데 재밌는 점은 토트넘이 이긴 경기들, 그러니까 7경기를 이겼는데 그 모든 경기가 2골 차이 이상의 승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시티전도 4대 0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있을까요? 이긴 경기가 없네요. 이긴 경기가. 그러니까 맨시티전도 그래. 여기 보면은 또 입스위치한테도 질 때는 1점 차이로 졌죠. 본머스한테도 질 때 1점 차이로 지고 첼시한테 질 때도 1점 차이로 지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굉장히 이렇게 치열한 경기, 그리고 특히 상대방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경기에서는 이렇게 1점 차이로 지는 경기가 꽤 많았고, 치열하게 또 이렇게 싸우는 경기에서는 다득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는 했는데 이기면은 또 2골 차이 이상으로 이기는 그런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토트넘이 이제 1골 차이로 진 게 12번이었다. 그리고 7번 이긴 상황들은 전부 다 2골 차 이상이 났다. 이게 어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bizarre coincidence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요상한 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진짜 우연하게 질 때는 1점 차이로 지고 이길 때는 2골 이상의 차이로 이기는 것일까? 아니면은 토트넘이 사실은 열려있는 경기, 서로 치고받는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타이틀, 뭔가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좀 고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지고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표는 토트넘이 이제 몇 퍼센트의 점유율을 가져갔는지를 이제 그 내림차순으로 쭉 보여드리는 건데, 가장 높았을 때가 이제 70%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버튼과의 경기 이기기는 했는데 레스터 때는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겼고요.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는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지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렇게 그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있지만 지는 상황들, 노팅엄, 크리스탈 팰리스, 입스위치, 뉴캐슬, 본머스, 에버튼, 아스날, 레스터, 이 모든 팀들이 이 상대, 그러니까 토트넘이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진 겁니다. 토트넘 사실은 예전에 막 축구는 약간 점유율 싸움 같은 느낌도 있고, 사실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 결국에는 좀 이길 확률이 높은 그런 경기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토트넘은 공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골은 못 넣고 있다 라는 게 아주 좀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데이터를 쭉 보다 보면은 토트넘이 어떻게 win ugly, 그러니까 더럽게라도 이기는 방법을 토트넘이 모르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긴 경기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길 때는 무조건 경기력이 좋고, 안 좋을 때 꾸역승이라고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토트넘에게 거의 나오지 않는다. 거의 뭐 젖잘싸 느낌으로 이렇게 패하는 느낌들만 있었지 꾸역승이 없었다는 게 이제 토트넘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푸터비전이라는 이제 그 애널리틱 통계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브렌트포드를 이제 분석했을 때 43%의 시간을 디펜시브 블록, 수비 블록을 형성한 채로 경기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공격을 할 때가 있고 수비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 로우 블럭, 미드 블럭, 하이 블럭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수비를 할 때에도 낮게 내려앉을 때가 있고 아니면 상대에게 이제 높은 위치에서 압박할 때가 있고 아니면 중간쯤에 있을 때가 있는데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시간을 이 로우 블럭에서 보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브렌트포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들을 살펴보면은 뭐 이건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입니다만은 이렇게 5명의 수비수를 이렇게 놓은 채로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3명이 이렇게 그 2선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촘촘하게 이 5-3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브렌트포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5명의 역할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제 4명의 수비수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 사이드백 그리고 센터백 사이에 이 포켓 공간이 빌 때가 있죠. 근데 이 공간을 강팀들이 집요하게 공략을 하기 때문에 5명을 놓고서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선수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 5명의 수비수를 가지고 맨시티가 이제 좀 공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쉽지 않죠. 심지어 이제 패스가 들어가더라도 경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공을 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트넘도 사실은 이 측면 쪽으로 공을 움직이고 크로스를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브렌트포드는 이 일을 담당하는 이 수비수를 둠으로써 사실상 이제 토트넘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게 애슬레틱지의 설명인 것이죠. 게다가 이제 브렌트포드가 내려앉아서 수비만 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를 보면은 나름 높은 위치까지 상대방의 미드필더를 압박하러 나온 장면이 이제 61분 때에 나오는데 바로 1분 뒤를 보면은 바로 이제 수비 라인으로 복귀해 있는 이 로우 블락을 다시 형성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를 보면은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것. 근데 토트넘이 또 전방 압박을 나올 때 요즘 그렇게 좋은 대처를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당해가지고 공을 뺏길 수 있는 확률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토트넘이 이 팀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애슬레틱지에서는 리버풀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리버풀이 결과적으로 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이제 추가 시간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가까스로 골을 넣었는데 이게 그 놀랍게도 이 5명의 수비 라인이 원래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공간이 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오지 않죠. 거의 오지 않는데 가까스로 이런 장면이 딱 하나 나왔을 때 리버풀이 그거에 대한 찬스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 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상대방 뒤쪽으로 좀 골을 넣으려고 하고 이제 크로스를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쩌면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장면의 연속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7경기 연속 이제 승리가 없는 이 상황을 끝내야 되는데 significant challenge, 굉장히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이렇게 이제 공간이 났을 때에만 상대방에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바로 직전 경기죠. 엘스버리와의 경기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 5백을 좀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엘스버리 같은 경우에도 3명의 센터백을 이제 놓고 그리고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하러 내려오면서 5명의 선수들이 수비하러 오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5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수비하러 있고 중간에 이제 3명의 선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를 하는데 여기 바로 손흥민 선수 앞에 이제 수비수가 1명 있죠. 하나, 둘, 셋, 넷, 5명의 선수가 이제 그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붙은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날 이제 돌파를 여러 차례 보여줬죠. 심지어 그 다음 커버가 와서 태클을 했는데도 손흥민 선수가 피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측면 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돌파해내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은 전반전에만 10번의 드리블을 성공시키고 땅볼 경합을 12번 중에 11번이나 이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는 이 상황이 이제 성공했을 때 바로 상대방의 수비수를 1명 줄이는 2번 이제 성공하면 2명이나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적 우위를 통해서 어떤 그 상황을 가져가려고 할 때 이거를 좀 담대하게 뚫어내는 돌파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수비 숫자를 바로 무력화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드리블을 성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때 10번을 성공한 거는 거의 뭐 축신 모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기록상으로도 나왔죠. UEFA 유로파 리그 경기 역사상 45분 만에 10개의 드리블을 성공한 선수는 손흥민 선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역사적인 일이었는데, 브렌트포드를 상대로도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한 돌파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할 때 사실은 토트넘에게도 조금 더 많은 찬스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앱스보리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점이죠.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돌파를 하더라도 마지막 패스가 주어졌을 때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인데, 사실 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전반전에 골이 안 나왔었죠. 그래서 뭐 스칼렛이나 아자이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이제 또 골이 이제 터지기는 했었는데, 뭐 그 마이키 무어의 골이 터지고 했는데, 이 선수들에게 지금 토트넘이 골을 의존할 수 있는가?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을 무너뜨리더라도 말이죠. 토트넘은 지금 이제 솔랑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늦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월 22일 날 돌아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로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22일. 윌슨 오도베르가 진짜 오랫동안 못 뛰었는데 2월 16일 날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도베르는 사실 또 측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이제 제드 스펜스가 2월 2일 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토트넘의 수비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드라구신이 이제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제 부상 악령에서 좀 벗어나나 싶을 때 또 부상으로 거의 릴레이를 하고 있는 부상 릴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또 믿을 게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낮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해낸다 하면은 바로 이제 토트넘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스버리전에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이 폼이 브렌트포드전에서도 그대로 좀 나타나가지고 토트넘의 많은 기회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브렌트포드전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